충의 작용력과 유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충에 관련된 충의 작용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천간에 충이 있다고 했는데 천간의 충은 우리가 이제 충으로 보지 말자고 했죠. 극으로 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지지는 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천간에 이 충 또는 천간의 극이 이루어지면 지지도 함께 영향을 받고 또 지지가 충하면 천간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어떤 천간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의 움직이는 기로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간은 기로 보면 지지는 질로 본다고 그랬죠. 그만큼 천간은 빠르게 반응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그렇게 크진 않다. 천간의 충은 우리가 천간의 충은 충으로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미미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극의 관계로 보자고 이야기했죠. 반면에 이제 지지의 충은 크죠. 충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천간은 빠르되 약하고 지지는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다. 그래서 충격에 그 지지는 굉장히 특히 진술 충미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간의 충보다는 지지의 충을 더 비중을 많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 상극이나 상충이 있는데 지지도 충하게 되면 천은 극이라고 했죠. 천충이라고 안 쓰고 있네요. 어쨌든 천간은 극을 하는 관계고 지지도 충하고 있고 그러면 천간도 극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요란하고 변동이 있거나 요란하고 지지도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하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다 요란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주의 주인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천간보다는 지지충이 작용력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사신의 사생지의 충은 변화가 빠르고 속히 일어난다. 그랬죠? 자,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한다. 각 계절에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바삐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마에 관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기운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빠르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그리고 좌우물 같은 경우는 왕지죠. 사왕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주변 것을 전부 어떻게 한다?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 왕지이기 때문에 이 사생지의 변화보다는 좀 더 묵직하게 크게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술중미 같은 경우는 사고지에 문제가 있는데 진술중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묘지보다는 고지로 쓰일 때 그 고지에 천간을 감춰놓은 고지가 고지 속에 묻혀둔 천간이 이 진술중미라고 하는 충에 의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거 계고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외합, 내수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천간과 지지가 있을 때 천간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고 우리로 보면 땅은 뭐야?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외로 보고 외부로 보고 지지는 내부로 보면 될 것. 내부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간이 합의되면 뭐죠? 이거는 외합이 돼요. 천간은 멀리 있는 거니까 외부로 보는 거고 우주로 보면 되겠죠? 자, 지구에 우리가 땅을 디딛고 있는 이쪽은 내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합의되면 외합이 되고 지지가 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해지죠, 관계가. 가까운 사람하고 서먹서먹해져. 뭔가 부딪히면은 관계가 부딪히고 있으면 껄끄러운 거죠. 그러면 뭐다? 이 소의 멀소자죠, 멀소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이 합을 하면 외합이 되고 지지에서 충을 하게 되면 내소. 그래서 밖은 화합하고 있는 모양이나 내부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겉으로 화목하고 생산적인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골문 상태로 서로 갈등이 심한 관계가 되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풀었으면 돼요. 그렇죠? 외부는 그러니까 천간은 외부라서 화합하게 되면 외합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가 충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는 뭐다?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청극지압. 반대로 청은 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외부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외부에서는 충하고 있기 때문에 극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서로 멀리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상태가 있죠. 우리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 밖에서 우주끼리 어떤 행성이나 이런 끼리 뭐 충돌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큰 영향력이 없지만 당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내부에서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경우는 친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큰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듣고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외부로 보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내부로 본다. 지지는 내부로 보고 천간은 외부로 본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크게 뭐 문제가 없겠죠. 영향력은 지지의 충이 더 훨씬 크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다음 천간이 동일하고 지지가 서로 충이 될 때, 자, 천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갑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갑, 신, 예를 든 게 갑인이에요. 자, 천간이 동일하고 갑목이죠. 둘 다 동일하고 지지가 서로 충일 때 인신충이죠. 인신충이 될 때 예컨대 갑신월과 갑인월은 항상 심노가 많고 조업을 깨뜨린다. 지지가 충하는 게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천간은 같은데 지지가 충하면 역시 영향력이 있다. 뭐 조업을 깨뜨린다. 그러면 조업은 뭐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업이죠. 이런 것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변화가 많다. 공망을 충할 때는 화가 변화에 기하게 된다. 자, 공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짝을 짓다 보니까 2개씩은 항상 비죠. 그게 공망이라고 했어요. 앞에 우리 60갑자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망에 대해서는. 그럼 공망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할 때는 뭐 산소 이장하거라든가 이런 거 흉한 일을 할 때,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공망 때 하면은 좋은 작용도 없고 나쁜 작용도 없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망은 안 좋게 보는데 공망을 충할 때는 안 좋은 거를 충을 해서 뭐다? 이것을 화를 변해서 어떻게 된다? 기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망을 충해 버리니까 안 좋은 것을 흔들어 버리니까 좋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안 좋은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망을 충을 해서 그것을 건드려서 깨뜨려 버리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된다? 길하게 변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씩 이해해보면 이 천간충과 지지충의 이 관계를 하나씩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말은 써놨지만 크게 이게 뭐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 논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술충미를 보겠습니다. 자, 진이라는 것은 자, 진술, 충미는 전부 이제 이게 창고로 쓰인다고 그랬죠? 창고로. 그러면 진토 속에는 을개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목과 개수를 꺼내기 사용해서는 이거를 흔들어 줘야 되죠. 흔들려면 뭐예요? 진토와 충을 하는 건 뭐죠? 술토죠.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해. 진은 술과 충이 되어야 그 속의 지장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충이 없으면 창고 속에 보관된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된 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흔들어줘야 된다. 흔든다는 것은 충이다. 그러면 진토와 충을 하는 것은 술토다. 그 말이죠. 축 중에 개신기가 있어요. 개수와 신금 역시 미라는 열쇠가 충미축이라고 하는 이 미토가 있어야만 이걸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논리죠. 그러므로 진 중에 개수와 을목이 처 또는 남편이 되거나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용의신이 될 경우는 술생의 배우자가 되거나 귀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 이 진토 속에 있는 을목과 개수를 써야 돼요. 이게 차가 되거나 뭐 남편이 되거나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용신, 희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 이걸 꺼내와야 되잖아. 꺼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충을 해서 꺼내서 가져와야 되잖아. 이걸 진을 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술토예요. 그렇죠? 이 술토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배우자거나 귀인 이것을 을목이라든가 개수를 쓰게 해주니까 뭐예요? 당연히 귀인이 되는 거죠. 귀인이. 축토 역시 마찬가지로 축토 중에 개수와 신금 개 중에 개수나 신금이 배우자거나 용의신에 해당되면 이것을 써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미호를 써야 되겠죠. 미토를. 그럼 미생이 여기에 배우자가 되거나 귀신이 되는 귀인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진토와 축토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술토와 미토는 이제 이쪽에 있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뒤집어서 해석하려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술토 속에 뭐가 있냐면 신금과 정화가 있고요. 미토 속에 정화와 을목이 있어요. 둘 다 정화가 있죠. 그래서 술토와 미토는 뭐다? 좋다라고 그랬죠. 왜? 화의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말라있는 터다. 물은 안 보이죠. 그 대신 진토와 축토는 제가 습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있죠. 물이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축한 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토와 축토는 습토이고 술토와 미토는 저토이다. 말라있는 터다. 이렇게 이 시장간에도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자, 보면 진술 충미가 천간의 뿌리가 될 경우는 충이 되면 오히려 그 뿌리가 상하니 유의하여 살펴야 된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진술충을 하고 충미충을 하면 이게 안에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진술충을 해서 또는 충미충을 통해서 안에 이 묶여있던 이런 것들이 풀려 나와서 물론 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영향을 주면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천간의 뿌리가 될 경우 충이 되면 오히려 그 뿌리가 상하니 유의해서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이제 상할 경우와 상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자, 토가 뿌리 역할을 한다면 충의 작용은 없는 것이 좋다. 그렇죠? 토가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을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위에 나무, 줄기와 이런 게 다 흔들려 버리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진을 진토 속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진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 술토가 와서 진토를 건드려 버려. 진술충으로. 그러면은 간목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간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진토 속의 을목과 개수도 부서지게 되고 간목이 의지하고 있던 약한 뿌리도 간목이 의지하고 있던 뿌리가 전부 뽑혀버리기 때문에 간목에게 간목이 위태롭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진술충이 개고가 됐을 때 진술충이나 충미충을 해서 뭔가 그 안에 천간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좋은 작용을 하는지 또는 그게 나오지 않아도 굳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처럼 간목이 진토에 뿌리 박고 있어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괜히 뿌리만 뽑히게 하는 게 아닌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막 앵무새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논리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문제지 이거를 암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명을 할 때도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개의 술토가 있어요. 두 개의 술토가 하나의 일개의 진토를 충함은 무방하나. 지술충이죠, 서로. 세 개의 술토가 술이 일개의 진을 충하면 파고가 돼서 그 속의 지장가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된다. 축술미의 다른 고지도 충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뭐냐면 진술충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충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예컨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충을 해서 괜히 뿌리가 약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충을 해서 그 안에 그 첨가들,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좋은 역할을 한다. 용신, 희신을 쓰거나 뭐 그런 경우, 그게 또 도움이 나와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경우는 충이 필요하다. 그렇죠? 충을 필요하는데 충을 해도 적당히 충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충을 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역할을 할 경우는 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주 전체를 보면서 그런 게 밖으로 나온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 전체를 감명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고를 논리적인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앵무새처럼 애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우리 바둑격언에 있죠. 정석은 애우되 애우고 나면 잊어버려라. 그 대신 그걸 잃어버려야 처음에는 정석이기 때문에 애워야 되지만 그걸 애우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말들도 우리가 생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음을 이어서 하겠습니다.